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방문 이틀째인 오늘 각국 정상들과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네,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뉴욕입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화두는 북핵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OC 위원장 면담, 영국, 체코, 세네갈 정상과의 회담, 또 각국 수석대표 오찬 등 오늘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때마다 빠짐없이 강조한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며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럴 때 보는 시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란 듯이 승리시키는 그런 우리 안보 불안을 씻어내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 화합을 또 한국이 평창 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점을 밝히면서 북한 참가 시 안전이 더욱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턱시도 입은 모습도 사진을 제가 봤는데 상을 받았다는데 어떤 상을 받은 건가요? 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 주관 행사에서 세계 시민상을 받았는데요. 캐나다 트리도 총리,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 등과 함께 수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보여줬다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쉴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지금 건강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방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진 듯한 사진이 공개되자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원형 탈모 증세를 겪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퍼졌습니다. 청와대는 흰머리가 드러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로 치아 건강이 나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엔 대비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을 향한 최후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41분 동안의 유엔 대비무대 연설에서 북한을 한마디로 맹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We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고요. 이어서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칭하고 로켓맨이 자살 임무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핵 도발 자체가 자살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한 건데요. 이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30년 유엔 경험 최고의 통쾌한 연설이었다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야기했지만 다른 국가,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무슨 중세기의 야만적인 연설 같았다라고 또 맹비난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트럼프 이번 연설,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의 대북 발언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천 앵커께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대충 맞는 수치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2,500만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유엔 무대에서 미국 대통령이 인구 2,500만의 나라를 동맹국을 위협한다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잘못하면 도발을 계속한다면 그 주민들도 함께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단순히 북한 정권을 위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고요. 트럼프는 또 자주권이라는 말을 이번에 21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이고요. 유엔 다자 무대에서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 전후무한 일입니다. 네.
그럼 유엔 총회에 북한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인사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트럼프 연설 직전에 자성남 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보이콧 항의하겠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리용구 북한 외무상 어제 말씀드렸듯이 22일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 육자회담에 나와서 북핵 문제 해결 대화로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핵 무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얘기할 것인가요? 저는 후자에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성진 정치부 차장, 이희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자가 전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실제 발언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강도가 높으네요. 자살 행위라는 얘기도 했고요.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에요. 북한에 미사일이라도 쏘아내고 진짜 폭탄에 떨어뜨릴 그런 기세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내용 발언 수위도 수위지만 발을 한 장소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도 썼긴 했지만 그거는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유엔 총회, 세계 각국의 120개국 나라가 모여 있는 장소, 그리고 주로 평화와 화합을 얘기하는 장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특정 국가를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슈퍼파워라는 미국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어떤 경고성,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괴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까지는 미국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건데 지금 사실 이 상황이라면 북한 미사일을 쏘고 한 상황에서 오히려 달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센 발언으로 응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외교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장소를 빌어서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아, 선전포고. 네,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불과 이틀 전에 그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의 군사 옵션이 뭐가 있는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불과 2달만 하더라도 미국의 매티스 장관이라든가 한국민, 5천만 한국민의 피해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군사적 옵션을 가져와 봐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스탠스가 바뀌어서 서울 시민들을 위협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 변화가 있는데 2달 전에 없었던 방법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작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휘체계, 핵심인 지휘체계인 김정은만을 제거한다면은 나머지 모든 북한군의 무력이라든가 그리고 전략군을 포함해서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비작전입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같은 개념인데 주요 핵심 시설, 핵시설과 그리고 저장고라든가 핵심 시설만 폭격을 해서 타격을 해서 더 무력화시키겠다. 가장 큰 위험만 제거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고 또 대규모 심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통해서는 해상 봉쇄를 해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심리전을 통해서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서울, 한국의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참에 물어봐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왜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할 방법은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이 참수작전이라는 게 하도 이제 우리가 네이비실이나 미국의 특수부대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옛날에 영화 실미도도 봤고. 혹시 그런 특수부대가 싹 들어가서 김정은만 제거하고 나오는 건가 했더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봤던 것은 이 스텔스 포켓가 떠서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더 유력한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수, 유인 암살이라는 작전을 이야기할 때 영화에서 보듯이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우리 빈라덴 사살 작전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그 경호부대, 경호병력이 적은 특정 뭐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 국한된 것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만 12만 명이 넘는 그 호위사령부 병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래픽에서 잘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3단계 작전, 그 전략적 마비전 개념으로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거에 그 손자병법에서 고병상 벌모, 즉 어떤 병력을 운영할 때 가장 최상책은 적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전에서 그런 형태의 작전을 수행을 해왔거든요. 의지를 꺾는다는 거는 최고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추풍낙엽처럼 포기를 할 것이다. 전쟁에. 맞습니다. 의지를 제거하고 그 의지가 행여라도 살아남아서 그 전투 행위를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휘 통신 체계까지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핵잠수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핵잠수함 우리 건조 계획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13년에도 추진됐었던 사업인데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장벽과 국내 여론에 부딪혀서 좀 좌절됐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면서 지금 꺼내든 카드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 타격 수단을 갖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적의 의지를 끊는다. 그걸 퍼스트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반에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의 예봉을 끊고 모든 의지를 끊는다를 한다면 그다음에 세컨드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그 공격을 받고도 남아있는 전력이 또 보복 공격을 하는 경우 그렇죠. 북한의 장사정포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망망대 바다에 지금 잠수함이 생존해 있거나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면 섣불리 공격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전쟁 옥죄의 논리인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도 핵조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한미 원자로 협정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풀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하와이에 미8군 사령부에 출장을 갔을 때 핵잠을 타봤습니다. 물론 운항하는 건 아니고 서 있는 걸 타봤는데 굉장히 좁고요. 그게 일단 자망을 하면 핵잠수함이 그 안에서 먹는 거 밥만 빼고는 공기, 물 다 만들어내서 한 번 밑에 딱 정박을 하면 한 달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디젤 잠수함은 이게 그 오랫동안 못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그게 위험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맥시멈 최대 잠항 기간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통상동력 잠수함, 그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하죠. 이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잠수함, 그 장보고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나와서 스노클링이라고 하죠. 그 물 위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아무리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도 맥시멈 2주 정도밖에 그 작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자를 제외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 전력으로서 굉장히 큰 전략적인 그 능력을 갖게 되죠. 북한에도 위협이 되겠죠? 상당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에 전략 잠수함을 만들면서 SLBM 위협이 지금 각시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 그 타격 방법이 그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네, 그렇군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고요. 이어서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칭하고 로켓맨이 자살 임무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핵 도발 자체가 자살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한 건데요. 이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30년 유엔 경험 최고의 통쾌한 연설이었다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야기했지만 다른 국가,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무슨 중세기의 야만적인 연설 같았다라고 또 맹비난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트럼프 이번 연설,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의 대북 발언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천 앵커께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대충 맞는 수치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2,500만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유엔 무대에서 미국 대통령이 인구 2,500만의 나라를 동맹국을 위협한다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잘못하면 도발을 계속한다면 그 주민들도 함께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단순히 북한 정권을 위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고요. 트럼프는 또 자주권이라는 말을 이번에 21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이고요. 유엔 다자 무대에서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 전후무한 일입니다. 네. 그럼 유엔 총회에 북한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인사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트럼프 연설 직전에 자성남 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습. 또 한국이 평창 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점을 밝히면서 북한 참가 시 안전이 더욱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턱시도 입은 모습도 사진을 제가 봤는데 상을 받았다는데 어떤 상을 받은 건가요? 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 주관 행사에서 세계 시민상을 받았는데요. 캐나다 트리도 총리,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 등과 함께 수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보여줬다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쉴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지금 건강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방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진 듯한 사진이 공개되자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원형 탈모 증세를 겪는 게 아니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방문 이틀째인 오늘 각국 정상들과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네,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뉴욕입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화두는 북핵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OC 위원장 면담, 영국, 체코, 세네갈 정상과의 회담, 또 각국 수석 대표 오찬 등 오늘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때마다 빠짐없이 강조한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며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럴 때 온 세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라는 뜻이 승리시키는 그런 우리 안보 불안을 씻어내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 화합을 우려가 퍼졌습니다. 청와대는 흰머리가 드러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로 치아 건강이 나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널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엔 대비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을 향한 최후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41분 동안의 유엔 대비 무대 연설에서 북한을 한마디로 맹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we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